2026년 4월 19일, 지금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든 라면 한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는 지금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율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식품기업의 명운을 가르고 당신의 지갑을 소리 없이 털어가는지 그 차가운 메커니즘을 폭로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외국에서 밀가루나 설탕을 사올 때 지불해야 할 심부름값이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1,000원이면 충분했던 심부름값이 이제는 1,400원, 1,500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쓰는 재료의 대부분이 바다 건너 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밀가루, 옥수수, 대두유, 우리 식탁의 기초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환율이라는 통행료를 비싸게 내고 들어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폭등하는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어떤 기업은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축배를 듭니다. 반면 어떤 기업은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을 어디서 벌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달러로 결제할 때 그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기업의 주머니는 두둑해집니다. 비싸진 원재료 값을 달러 벌이로 상쇄하고도 남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식품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율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환율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이 금리라는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달러는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종이조각처럼 힘없이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슈퍼달러의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식품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목매는 기업들은 이제 원가 폭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꼴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을 올려야 하지만 눈치 보이는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결국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꼼수를 쓰기도 하죠. 질소 반, 과자 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사실은 환율 쇼크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의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환율을 더 부채질한다는 점입니다. 중동의 포성이 울릴 때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식재료를 실어 나르는 트럭의 연료비까지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가 우리의 아침 식탁을 지배하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결과물이죠. 우리는 이 톱니바퀴 사이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 미리 읽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흑막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을 보며 우리는 수출을 잘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번 돈이 시설 투자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중되는 원가 부담을 강화하는 데 급급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장을 멈춘 채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죠. 성장이 멈춘 기업은 결국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더 싸고 질 낮은 대체 원료를 찾게 되고 이는 곧 우리가 먹는 식품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당신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고환율은 사회적 불평등의 꼴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에게 식품 가격 상승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주식 차트의 숫자 노름이지만 누구에게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해야 하는 고통이죠. 이것이 바로 고환율이 가져오는 소리 없는 폭력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식품기업들은 이 파도를 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파한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싸게 원재료를 들여오니 아예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짓고 달러로 장사하는 것이죠. 결국 고환율은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환율 때문에 물가는 오릅니다. 소득은 정체되는 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 식품업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의 가격표 뒤에 숨겨진 거시경제의 거대한 손을 읽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인 변화니까요. 이제 우리는 환율이 안정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원재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결제하거나 원자재 선물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대한 환율의 파도를 막기에는 작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율에 휘둘리지 않는 국내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논수는 고령화되고 경작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환율을 무기로 전세계 식량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에도 이토록 복잡한 국제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고환율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달러를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변수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공급망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판을 짜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가격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게가 이 거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율 쇼크는 이제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마주해야 할 기후와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입하나에 전 세계 식품 물가가 춤을 추는 이 기이한 구조.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그들의 공급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은 보완율이라는 파도를 타고 멀리 나아갑니다. 투자자든 소비자든 이제는 환율 감수성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하죠. 식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환율이라는 외부 압력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이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거센 경제의 풍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고환율 시대에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언제 멈출지 혹은 더 큰 질병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 다가올 더 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넓고 돈의 흐름은 복잡하지만 그 끝은 항상 우리의 식탁으로 연결됩니다. 고환율이 만드는 새로운 식품 지형도 당신은 그 지도 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과 위기에 잠식되는 기업의 차이를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트에서 가격표를 볼 때 그 뒤에 숨은 슈퍼달러의 그림자를 떠올려 보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일기예보는 여러분이 이 거친 날씨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하길 바랍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아도 통찰력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해감을 충족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거시경제의 이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예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